안녕하세요, 마골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 법무사 수험기간에 대한 것과 모의고사를 왜 꼭 응시해야 하는지, 장기간의 수험생활 동안 멘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몇 년에 걸려서 합격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제 방송을 보고 법무사에 관심이 생겨서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법무사 수험생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 수험기간과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만 해도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고 바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PC방 운영을 하였지만 경영난 악화로 폐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알아보게 된 것이 공인중개사 일이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건 2012년 12월 10일이었는데요. 2013년 상반기에 공인중개사 실무연수를 받고 개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 법무사와 세무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법무사 수험 단톡방에서 정보를 얻고자 잠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당시 공인중개사를 처음 개업해서 일을 하다 보니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한 것은 2014년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2015년 1차 시험 3일 전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발인날 다음날 1차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결과는 0.5점 차이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3점으로 합격하였고 2차 특종차에 응시하였지만 부동산 등기법에서 0.5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다시 2차 기득생으로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고 2018년 다시 1차 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2점으로 합격하여 2차에 상시생으로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고 2019년 2차에 사시생으로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수험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후회와 잘못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무사 수험생이나 다른 주가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중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단기 합격이 가능한가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고졸 비법대든 좋은 대학 법학과를 나왔든 시험 자체를 도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공부 습관이 잘 잡혀있고 법학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면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유리하겠지만, 고졸 비법대라도 충분히 자기 의지만으로 진짜 열심히 한다면 단기 합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인강을 들을 형편조차 되질 않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실강을 들으신 수험생분들 중에는 고졸 출신임에도 2년 만에 단기 합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첨삭 지도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강만으로 합격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강 수험생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처럼 지방에 살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학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첫 동차 시절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그 당시 첫 동차는 당연히 안 힘들 거야 라는 생각과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차 기본서를 구매하고 모의고사 자료만을 구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준비하였으나 쓰는 연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첫 동차 시험은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득시험을 준비하면서 인강도 알아보았지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경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강 듣는 것을 포기하고 독학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답안 형식이나 배점 포인트 같은 것을 지적받을 수 없었고, 2차에 삼시생으로 응시한 2018년도에는 전부 아는 문제가 나왔음에도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로 불합격을 하게 되고, 2019년도에는 온라인 첨삭 강의가 진행되는 2순환, 3순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를 수강하고 첨삭 지도를 받다 보니 저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예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과 답안지 형식의 중요성과
매일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더 열심히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순환, 3순환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매일 일요일 빼고 매일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간혹 불이타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안 작성을 포기하지 않고 조문과 요건을 외우고 있는 것을 쓰더라도 불이타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답안 작성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나 주관식 시험이나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경험해 본 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합격과 불합격이 갈린다면, 내가 오늘 모의고사를 미루고 싶다는 마음보다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더 크다면 분명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멘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자책하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걸 포기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고졸 출신에 내세울 만한 자격증 하나 없는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시험에 매번 떨어질 때마다 생각했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거야. 나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했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불합격의 원인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저의 문제점을 찾는 데에서 시작하다 보니 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점을 고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 중에 지금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합격할 테니 불안하고 자책하며 하루를 보내기보다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두려워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꼭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